네, 안녕하세요. 잔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토스랩의 대표이사 김대현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 앞서 소개된 협업 툴 플로우가 소개되었는데요. 저희 또한 5년 좀 넘게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그리고 마켓쉐어 1위 형태로 저희가 온라인 협업 공간인 잔디라는 것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시려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서비스를 하면서 좀 고민했던 부분 그리고 맞닥뜨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업무 환경 또 온라인에서의 업무 환경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에도 이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워크 그리고 리모트 워크 이게 진짜로 잘 될지 안 될지 또 기업의 생산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지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 또는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예견하기를 완전히 다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적인 부분은 있어도 이 원격 근무라든지 리모트 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한 온라인에서의 협업 공간은 앞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죠. 정리해 보면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도 기업의 생산성 또 52시간의 근무 시간 제한 이런 것 때문에 같은 시간에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챌린지를 우리는 받고 있었고요. 그때부터도 이 리모트 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의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 비대면 업무 환경을 우리 회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각각 우리 회사에 맞는 정답을 조금씩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이 비단 우리의 고민만은 아닙니다. 좁혀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 회사에 적용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이 전 세계 협업 툴 시장의 크기로 말미암아서 이 많은 관심과 이 고민의 크기를 좀 추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미국이나 북미, 유럽 지역들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 협업 툴 시장이 이미 성숙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 시장만 봐도 수년 내에 한 20조 원 이상의 시장을 스마트 워크라는 키워드가 아니라 이 협업 도구, 협업 툴이라는 시장만 봐도 그 시장의 크기가 굉장히 열려 있다고 많은 리서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아마 지금 일과 사람 리모트 워크 페어 내일 좀 더 다뤄질 주제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서 결국에 일은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 내 동료들, 또 내 상사,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해 역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밀레니엄 세대가 이제는 우리 회사의 중축이 되거나 아니면 점차 그 비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못 믿으시겠지만 저도 겨우 밀레니엄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세대의 좀 특징을 보면 물론 개인 생활이나 이런 거에서 수많은 특징이 있겠지만 우리 업무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이 밀레니엄 세대들은 가상 공간에서의 업무 활동, 채팅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형태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죠. 익숙한 거를 넘어서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껴요. 내가 왜 또 불필요하게 물론 꼭 대면에서 해결할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에 있어서까지 불필요하게 대면을 강요받거나 또 시간을 할애해야 될 때 굉장히 비효율을 느끼고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의 변화가 결국에는 우리 일터 근로 환경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 변화에 저희가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이제는 기업 경쟁력의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얘기한 거를 다시 짚어보면 어떤 정책적인 환경의 변화, 우리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시스템적인 변화. 이제는 잘 생각해 보면 뭐가 달라졌지? 내가 업무를 접속하는 형태가 뭐가 달라졌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예전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되는 장소나 디바이스의 환경을 좀 넘어서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아니면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항상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가고 계세요. 근데 현존하는 많은 도구들이 이 스마트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모든 버전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심리스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도전들을 좀 받고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밀레니엄 세대들과의 협업 또는 한 회사 내에서의 세대 간의 협업을 잘 이뤄내야 됩니다. 네. 회사에 바라는 점을 묻지 마세요. 그런 걸 묻지 않는 게 회사에 바라는 거라는 요즘 세대들의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은 딱 봐도 밀레니엄 세대분들 공감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의 변화를 가지고 회사에 적용할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가야 되느냐, 어떤 키워드에 대한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고 극복을 해야 이 환경의 변화에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제 나름대로 현장에서 좀 많이 겪으면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 우리는 제한된 근로시간이라든지 정책적인 변화 아니면 환경적인 또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발전,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봤을 때는 일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돼요. 네. 효율성이라는 하나의 큰 키워드를 꼭 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대면 업무 환경, 또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징, 세대 간의 협업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자율과 책임이라는 부분을 꼭 달성을 해야 되면 됩니다. 떨어져서 업무를 하더라도, 내가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구성원들, 회사와 직원 간에 넘어서서 사실 옆에 동료와 옆에 동료 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리모트 워크도 가능하고 원격 근무나 스마트 워크가 실제 현실화가 되는데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런 당면한 과제들이 어제 생겨난 문제가 아닌데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도구로 어떻게 온라인 협업을 가지고 이 효율성과 자율과 책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좀 사례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모든 사례를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제약이 돼서 업무라는 영역을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아마 매우 많이 공감을 하시고 아마 80% 이상을 이 제가 말씀드리는 카테고리에 쓰실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업무 회의. 회의 정말 많으시죠? 과연 이 업무 회의를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두 번째, 이 회의의 앞뒤에 공유되는 쉐어링 방법, 정보 공유, 배경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 이 공유된 거를 인포메이션이든 파일이든 다시 어떻게 정리하고 찾을 것이냐라는 문제들이 이 온라인 협업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되실 수 있고요. 남은 2가지는 협업도 좋고 하지만 그 공간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업무 자동화를 위해서 또는 우리 회사가 기존에 쓰는 시스템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온라인 협업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은 좀 내가 당장 실시간이 아니라 한 수일이 지난 후에 또는 어떤 특정 업무를 누군가한테 어떻게 할당하고 트래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5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 5가지 사례들이 실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잔디라는 온라인 협업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 회사가 쓰는 유스케이스 그리고 고객들이 쓰는 유스케이스를 실제로 보여드리면요. 먼저 업무 회의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이렇게 구성해 보면 어떨까요? 모두의 시간을 다 맞춰서 제약된 공간에 막히는 교통을 뚫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회의의 주제별로 또는 프로젝트별로 공간을 셋업해 놓고 물론 정해진 시간을 딱 정해 놓고 활발히 토의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꼭 회의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생각이 나는 좋은 아이디어나 팔로우업 사항이 있다면 온라인 공간에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또는 2-3개의 회의를 동시에 진행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요소가 말과 글로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같이 자료를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서로 표정이나 제스처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소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따로 시간을
세팅하고 할애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할당된 업무 온라인 공간에서 바로 화상회의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얼굴을 마주하거나 자료를 공유하면서 업무를 한다면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일의 효율이나 우리가 충분히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상상이 드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공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관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한 단계 더 생각해 보면 이 공유야말로 업무 퀄리티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원 대리, 팀장, TF장을 다 거쳐봤는데요. 실제 시시각각 변하는 경영진들의 의사결정 방향이나 우리 회사의 방향성을 내가 공유받지 못하면 많은 실무진들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자료들이 경영회의에서 3초도 안 보이고 안 보여지고 버려지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 공유의 부재 또는 공유의 적시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공유를 하고 또 당분간 변하지 않는 우리 회사의 정책이라든지 어떤 업무들은 게시판 형태를 활용해서 온라인 공간에 잘 담아놓는다면 누구나 잊지 않고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제 파일에 대해서도 공유가 된 다음에 어떻게 관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좀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널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거를 비싼 돈을 들여서 구축도 해봤고요. KMS라고 불리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 폴더를 다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실제 그 지식을 찾아가려면 폴더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서 또 찾아가야 되다 보니까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한 번 공유된 메시지 정보나 아니면 파일도 영구히 보관을 해드리고 이것들을 다시 찾아볼 때는 키워드로 또는 작성자로 아니면 파일 형태만으로도 바로 5년 전 거든 4년 전 거든 1초, 2초 안에 검색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온라인 협업 공간을 구성해 놓는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효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같이 일하는 공간도 있지만 우리 회사나 우리 부서별로 또는 우리 기존에 쓰던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도 이미 많은 정보와 업무 플로우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연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좀 통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쓰시던지 간에 온라인 협업 공간에 다 연동을 해서 내가 놓치지 않고 받아본다면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례를 보여드리면 내부에서 누가 결제를 올리면 우리 결제 알람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특정 시간에 매출 정보든 중요한 정보든 하루에 한 번 우리가 알람을 좀 받으면서 우리 경영진들끼리 또는 우리 매출을 담당하는 우리 세일즈 팀끼리는 매일매일 이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목표를 가져갈 수 있고요. 또 일정에 대한 관리라든지 외부 서비스를 연동해서 번역 서비스라든지 다른 서비스들을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좀 더 업무를 실시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실제 잔디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업무에 있지만 어떤 업무는 바로바로 즉각적인 대답이 안 되죠. 며칠 동안 좀 고민이 필요한 기획 업무도 있고 자료 작성이 필요한 업무들도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 같은 경우는 어떤 흘러가고 실시간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인 업무 플로우 속에서 간단하게 나의 할 일로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할 일을 누군가한테 할당하거나 특정 부서에 할당해서 언제까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팔로우업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온라인 협업 공간에서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업무 효율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을 걸로 믿고 있지만 또 반대로 고민의 단계만 머물고 아직 실행을 못 하셨다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미 현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가져가고 계시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잔디 서비스가 국내에서 지금 가입자 수나 사용 기업 수 이런 각종 지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대표적인 좀 기업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장표인데요. 작은 기업서부터 큰 기업 또는 제조기업부터 IT 기업까지 이미 이 온라인 협업 공간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 끝에 이미 실행까지 하고 계세요.
이 기업들의 모든 사례를 각기 자유도 높게 업무 효율을 가져가고 계시기 때문에 다 공유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좀 몇 가지, 한 가지 정도 집중적으로 좀 사례를 말씀드리고, 저희가 잔디 블로그라고 검색창에 치시면 방금 보신 기업들의 활용 사례를 90개 넘게 케이스 스터디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거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1층에서 오늘 내일 부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 시간으로 모자란 정보를 채우고 싶으신 분들은 1층에 가셔서 방문해 주시고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 기업들 중에 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온누리 약국 체인 많이들 보셨죠? 알고 계실 테고요. 기업들마다 좀 밸류 포지션을 킬링적으로 느끼는 포인트가 다른데, 우리 온누리 약국 체인 같은 경우는 온라인 협업 공간 잔디를 딱 쓰고 나서 불필요한 업무와 미팅이 해소됐다라는 게 가장 큰 효용으로 느끼셨다고 해요. 이 회사의 특징은 프랜차이즈로서 각 전국 지역에 퍼져 있는 지점들을 관리해야 되고, 정직원은 한 150여 명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소요가 발생되는 인원수까지 보면 약 300명 정도가 데일리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해야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협업 툴 도입 이전에는 우리 내부 직원끼리인데도 이메일을 쓰면서 답변이 느려지고 비효율을 가져갔고, 이게 싫다 보니까, 너무 느리다 보니까 개인용 메신저로 업무를 하셨는데 보안에도 문제가 있고, 이게 핸드폰이 내 건지 회사 건지 헷갈리게 돼버리고 굉장히 오히려 비효율이 궁극적으로는 증폭되는 결과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전화로만은 모자라고 서로도 화면도 공유해야 되고, 때로는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이전에는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으셨던 거죠.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해결하면서 불필요한 미팅과 업무가 확 줄었다라는 효용을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내부에서 고민을 하시다가 굉장히 쉽게 하나의 아이디어로 쓰시는 방법은, 우리가 뭐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들은 뭐 기존의 어떤 시스템을 쓰셔서 따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 스탬프 형태를 활용하셔가지고 누군가 품이라든지 기한을 바로 온라인 형태로 올리게 되고, 그거의 리포트 라인은 바로바로 승인이나 확인을 해주면서 실무자가 우리 부장님이 회의 끝나고 자리에 올 때까지 상무님 결제가 났는지 안 났는지 반나절 이상 대기해야 되는 그런 소요들이 굉장히 줄었다는 거죠. 네, 한 가지의 기업 사례에만 시간 제약상 소개를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은 효용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런 복잡한 얘기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와닿는 얘기로 좀 표현을 드리면, 그냥 미팅이 겁나게 줄었고,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히 돼서 로스되거나 다시 일해야 되는 소요가 줄어들었고, 맨날 뭐 하나 결제 받으려면 무지하게 오래 걸렸는데 바로바로 의사결정 해주니까 실무자들의 가슴이 뻥 뚫렸다. 근데 이러한 효과들이 우리가 분기마다 또는 매년 연말에 우리 이제 스마트워크 합시다 하는 이런 별도의 캠페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활동들이 우리가 어떤 툴을 한번 도입해서 써보자고자 하는 작은 마음가짐, 그리고 그 도구에 대한 변경만으로도 이 모든 게 정말 당연하게 그냥 매 순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래야만 우리 기업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캠페인을 해야 되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초기에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안착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업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또 한번 종합해 보면요, 생산성이 거의 60% 가까이 향상이 됐고, 이메일도 많이 줄었는데, 사실 전체 이메일 숫자가 한 60% 정도 줄었지만 우리 회사 사내 이메일 같은 경우는 한 80%까지 줄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불필요한 미팅도 30% 가까이 줄면서 업무 효율을 가져가셨고요. 저는 앞에 소개해드린 효과보다 사실 이 효과가 우리 리모트 워크를 하기에는 필수적인 우리 회사가 가져가야 되는 기본 백그라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자율과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을 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내가 특정 정보에 있어서 배제되어 있지 않은 느낌, 그런 것들이 온라인 협업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고 배경이 공유되면서 우리 회사가 굉장히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구나, 내가 그 배경을 알고 업무에 임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회사의 문화도 굉장히 건전한 방향으로 좀 더 바뀌게 되는 효과까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잘할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제가 서비스하고 있는, 우리 회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잔디의 실증적인 좀 사례를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을 잘한다는 의미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뭐 엉덩이 싸움을 하는 야근을 강요하거나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해야만 일을 잘하는 형태에서 제가 생각하고 정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일을 잘한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은 일을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동일한 시간에 더 양질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 사실 이 두 가지가 된다면 근로자나 사업주나 너도 나도 뭐 리모트 워크나 스마트 워크나 온라인 협업 공간에 대해서 세게 강조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네, 즉 우리가 이제 일의 효율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추구하고 이번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이 고민의 단계에 머물렀다면 이 고민의 단계를 넘어서 한번 실행으로 가는 힌트를 많이들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서두에 던졌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일할 것인가? 코로나 이전에도 고민이 있었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더 고민이 깊어졌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고민이 되셨다면 이번 행사와 저의 발표를 통해서 좀 힌트를 얻으셨기를 희망합니다. 네, 지금까지 업무 효율 2배로 올리는 온라인 협업 툴 잔디 서비스의 김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